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늦게까지 곳곳에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눈과 비는 오후부터 서서히 그치기 시작해 퇴근길에는 하늘이 대부분 개겠습니다. 국내 통신업계가 전국 2천여 개 측정소에서 촘촘히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500m마다 측정소를 설치해 정확성을 높였고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 스마트폰 앱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강화된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열이라며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정부는 단순한 차단일 뿐 검열은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눈이,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와 충청, 경북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의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고 충청 남부와 경북 지방에 최고 5cm, 남부 지방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온다고 밝혔습니다. 눈과 비는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퇴근길에는 날이 개면서 오늘 정월 대보름 따른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요즘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의 습격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통신업계가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선 제대로 된 미세먼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모이고 공기질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면 조만간 미세먼지 저감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서울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영상입니다. 보통 수준을 유지하다 북서풍이 불자 고농도 미세먼지들이 서서히 유입됩니다. 바람을 타고 계속 유입되면서 나쁨을 뜻하는 빨간색의 고농도로 변했습니다. 한 통신사가 자체 측정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500여 곳에 불과한 환경공단의 미세먼지 측정 방식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전국 2천여 개 측정소에서 데이터를 모으면 스마트폰 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차량이 많은 서울은 500m마다 측정소를 설치해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안전모에 공기질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해 이동하면서도 사람의 눈높이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측정소와 이동형 센서 등을 통해 미세먼지 데이터가 축적되면 공기질 개선에 대한 해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정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야쿠르트 전동카트와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서도 공기질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공포에 대한 해법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법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 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약품이 아닌 식품과 뇌전증 환자들이 가장 사용하길 원하는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들은 마약법 개정으로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 범위와 품목 규제로 환자 불편은 여전하다며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를 두고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차단 조치일 뿐 검열이 아니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규제 강화가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인터넷 검열 논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데이터 통신 규약으로 번역되는 HTTP인데
우리는 이 방식 덕분에 간단한 인터넷 주소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TTP는 보안에 조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알파벳 S가 하나 더 붙은 HTTPS가 나왔는데 중간에 주소를 암호화해서 사이트로 연결합니다. 주소가 암호화되니 불법 사이트의 주소로 접속을 차단하던 정부의 기존 방식이 더는 효과를 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SNI 필드 차단이란 새로운 기술로 HTTPS가 적용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기존 방식은 불법 사이트의 문 앞을 막아서는 거라면 새로운 방식은 암호화되기 직전에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을 잡아 차단하는 거라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 정보를 검열한다는 논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번 조치를 국가의 인터넷 통제 강화로 해석한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집회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검열이나 감청과는 전혀 다른 차단 기술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절히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과 자율적으로 놔둬야 된다는 입장이 공존하거든요. 이런 좀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는 충분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공론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접속을 차단할 불법 사이트를 정하는 과정은 물론 인터넷 규제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 건지도 앞으로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사고로 차량이 뒤집히거나 바퀴가 헛도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군안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긴급 군안 체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소프트웨어에 교통사고 충격을 감지하고 차량 전복이나 바퀴별 회전 상황 등의 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사고 관련 정보를 관제센터에 전송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정사업본부 택배 차량 21대에 해당 서비스가 가능한 단말기를 달고 충남 금산 등 현장에서 실증을 마쳤으며 앞으로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국내 제도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력 감퇴의 원인이 되는 노인성 황반변성을 유전자요법으로 치료하는 임상시험이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존 레드클리프 병원 의료진은 지난달 황반변성이 진행 중인 80세 여성 환자의 왼쪽 눈 망막에 합성 유전자를 주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DNA 서열을 교정한 유전자가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환자의 망막 안에 주입했고 이 바이러스가 망막색소 상피세포를 감염시키면서 황반변성을 일으킨 유전자 결함을 바로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초기 단계에서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될 것으로 의료진은 기대했습니다. 어렸을 때 방학 과제로 쓰기 숙제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중국에서 이 쓰기 숙제를 대신해주는 로봇이 등장해 찬반 양론이 거세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박기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입니다. 글씨를 모방해 써주는 로봇을 검색했더니 다양한 제품이 등장합니다. 싼 것은 몇만 원부터 비싼 것은 수십만 원짜리 제품도 있습니다. 필체와 문장을 입력하면 로봇이 알아서 글자를 똑같이 씁니다. 원래는 초청장이나 고지서, 상장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춘절이 지난 뒤 이 필기 로봇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개학을 앞둔 학생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이 로봇을 이용해 겨울방학 쓰기 숙제를 했다가 부모에게 들켜 혼났다는 뉴스가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대부분은 필기 로봇에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这个小孩熟悉这个汉字的一个过程，如果说让这个机器人代笔的话，就起不到这么一个作用了。光用机器人来代笔的话，我觉得会让小孩子的这个创造力啊、想象力啊各个方面都会受影响。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베껴 쓰는 숙제가 공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며 로봇의 등장을 반겼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SF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요.
펜싱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펜싱 연맹이 이 광선검 라이트세이버를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경기장에서 광선검을 든 선수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립니다. 광선검을 휘두르며 대결하다 보면 영화 스타워즈 속 주인공이 된 듯합니다. 광선검이 잘 보이도록 다소 어두운 경기장은 일반 펜싱과 달리 원형 모양입니다. 머리 공격에 성공하면 5점, 팔다리는 3점, 손은 1점을 얻는데 경기 시간 3분 동안 15점을 먼저 얻어야 이깁니다. 펜싱의 종주국 프랑스가 이 광선검 대결을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만 파묻혀 움직이지 않는 21세기 사람들을 운동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광선검 제조업체도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We have some very basic ones which are just on-off buttons and with different colors or shapes. But there is also much improved weapon which can have sounds, blade effects. 프랑스 펜싱 연맹은 과거 쾌걸조로나 로빈 훗 같은 영웅 캐릭터들이 펜싱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했던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와 다스 베이더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운동으로 이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검역 인력이 보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식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외 가축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검역 강화 인력 7명을 긴급 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강되는 검역 탐지 인력은 인천, 김해, 제주 등 규모가 큰 3개 국제공항에 우선 배치되며 연구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현재 전 세계 44개국에서 발생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작년 8월에 첫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만 18살 이상의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집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돕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대상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커갈수록 몸도 커지고 고집이 세져 보호자로선 돌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발달 장애인은 그들대로 집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결국 가족 관계는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서비스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발달 장애인들에게 집 밖에서 하루 4시간 동안 다양한 단체 활동을 제공하는 겁니다. 돌봄과 사회활동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문화 관람,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은 물론 음악, 미술 활동, 바리스타 교육, 도예나 사진 찍기 등 창의성을 키울 수업도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고 정부가 제공기관에 바우처 지원금을 줍니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 수는 약 23만 명, 이 중 성인이 17만 명으로 75%를 차지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3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지만 3급의 경우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해 이들을 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광주광역시와 울산시, 경남 남해군 등 3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인원도 올해 2,500명에서 2022년까지는 17,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심근경색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합니다. 돌연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 질환인데요. 특히
특히 날이 추운 겨울철에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